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청춘을 바쳐 쉼없이 달려온 직장. 그 정든 곳을 떠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은퇴. 설렘과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이 함께 찾아오는 단어입니다. 특히 50대, 60대 선배님들께서는 다가오는 인생 이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은퇴를 불과 몇 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리라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에 대해 질문하실 때 보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요? 혹은 노후 자금으로 얼마를 모아야 안정적인가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들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다르듯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와 모아둔 자산 규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질문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세후연 6%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나 ETF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은 제가 가진 5억 원으로 연간 4천만 원의 배당금을 만들고 싶은데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와 같이 말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 원칙은 단 하나, 내가 쓸 돈보다 들어오는 돈, 즉 현금 흐름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는 3단계에 걸쳐 튼튼한 노후 계획을 세워볼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한 300만 원은 있어야지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생활비는 얼마인지, 예를 들어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등이 있겠죠. 그리고 가끔 즐길 외식이나 여행, 경조사비 등 변동 지출은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난 1년간의 카드 내역서나 가계부를 펼쳐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비를 점검하고 실제 우리 부부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가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한 달 지출액을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꼭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월 생활비가 정해졌다면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세 수입이 있거나 국민연금 혹은 소소한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을 제외하는 것이죠. 가령 은퇴 후 부부의 적정 생활비가 월 250만 원인데 작은 오피스텔에서 월세 50만 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통해 만들어야 할 순수한 현금 흐름 목표는 250만 원에서 50만 원을 뺀 월 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아직 나이가 안 되셨더라도 조기 수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주택연금 역시 훌륭한 현금 흐름 창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노후 계획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므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반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총 금융 자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예금, 적금, 주식, 펀드,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액이나 앞으로 받을 퇴직금 예상액까지 모두 더해봅니다. 부부라면 두 사람의 자산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총 투자 자산이 클수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의 폭은 넓어지고 노후의 안정감은 커집니다.
이 과정 역시 첫 번째 단계와 마찬가지로 많은 부부들이 서로의 자산 현황을 정확히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배우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가정의 총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투명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부부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자산을 모으고 불리는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라집니다. 매월 말일 함께 자산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재테크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나에게 맞는 투자 계획 세우기입니다. 앞에서 계산한 필요한 월현금 흐름과 총 투자 가능 금융자산 이 두 가지 숫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목표 배당률을 계산해내는 과정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월 최소 생활비는 약 217만 원, 적정 생활비는 297만 원이라고 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앞서 예로 든 것처럼 우리의 목표월 생활비를 250만 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파악한 부부의 총 투자 가능 금융자산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목표가 명확해졌습니다. 5억 원을 투자해서 매월 25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 3천만 원의 세후 소득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이 5억 원을 전부 남편 명의의 일반 주식 계좌에 넣고 연 8%의 배당을 주는 ETF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JPI와 같은 상품이 있겠죠. 5억 원의 8%는 연 4천만 원의 세전 배당금입니다. 여기서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배당소득세 15, 4%와 건강보험료 약 8%가 부과됩니다. 총 23, 4% 정도가 비용으로 나가는 셈이죠. 4천만 원에서 약 936만 원을 제외하면 세후 수령액은 3,064만 원이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55만 원 정도를 손에 쥐게 됩니다. 목표했던 250만 원을 아슬아슬하게 달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퇴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보유한 주택이나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6억 원짜리 전세에 거주 중이라면 재산에 대한 건보료로 매월 약 11만 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255만 원을 받아도 실제 생활비는 244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절세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만약 5억 원을 남편 혼자가 아닌 부부 명의로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남편 계좌로는 3천만 원, 아내 계좌로는 1천만 원의 배당금이 들어오도록 자산을 배분하는 겁니다. 현행법상 연간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아내의 배당금 1천만 원에는 건보료가 거의 붙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바꾸기만 해도 부부가 받는 총 세후 월 배당금은 약 261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월 6, 7만 원, 1년이면 8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아낄 수 있으며 주거에 붙는 건보료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연금 계좌에서 받는 연금 소득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배당소득세 대신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연금 계좌를 활용하여 남편이 3천만 원, 아내가 1천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도록 설계한다면 세후 월 수령액은 272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남편 혼자 일반 계좌로 받을 때보다 무려 월 17만 원, 연간 200만 원 이상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연금 계좌는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시점에 큰돈을 한 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젊을 때부터 연금 계좌와 ISA 계좌를 꾸준히 채워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따라 계산해 보았는데 만약 필요한 목표 배당률이 10% 이상으로 너무 높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현재 자산 대비 목표 생활비가 너무 높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첫째, 한 달 생활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월 생활비를 50만 원만 줄여도 필요한 투자원금은 1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배당금 외에 추가 수입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추가 수입 확보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주택연금이나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대표적입니다. 혹은 아직 건강하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니어 일자리나 소일거리를 통해 월 30에서 5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추가로 만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은퇴 시점을 조금 늦추고 몇 년 더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 계획을 직접 짜보면 막연했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명확한 길이 보입니다. 계산 결과 나에게 필요한 배당률이 4%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다면 SCHD와 같은 우량 배당 성장 ETF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면 됩니다. 만약 6, 7%의 배당률이 필요하다면 SCHD와 함께 리얼티 인컴 같은 월배당 리츠 주식이나 다른 고배당 ETF를 섞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정답이 정해진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나의 재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한 뒤 그 목표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2, 3단계 계획법이 여러분의 품격 있는 인생 이막을 여는 튼튼한 주춧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하고 풍요로운 노후를